네, 오늘 국내 애플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아이폰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애플카가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일찍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오늘 방송부 특별 발제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애플카 이야기가 사실 한참 이야기가 나오다가 쏙 시장에서 또 소외가 됐다가 네. 최근에서야 또 갑자기 애플카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사실 애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방송 이야기하면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굉장히 예쁘게 만들 것 같다. 근데 그 언제쯤 나올까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 2025년에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또 거품이 사그라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한 모습 우리 위원님들은 부장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 부장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혹시 아이폰 유저분 전 씁니다. 제가 갤럭시를 쓰지만 애플의 여러 가지 여기 애플 없나요? 제품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만 이제 쓰네요. 네. 애플카에 대해서 내년 9월에 출시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외신 보도를 우리나라 매거진이나 언론에서 또 받아 쓰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모습 속에서 애플 하면 LG가 이제 결합돼서 같이 이제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LG 샵에서 애플 제품들도 막 이제는 팔기 시작하는 네, 모습들 적극적으로 속에 팔더라고요.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이전부터 애플카 하면 LG라는 공식이 조금 따라다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완성차 업체들도 개발에서부터 양산까지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에 적어도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 9월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9개월 정도인데 9개월 정도 앞두고 있으면 시중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예를 들면 스파이샷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좀 공개가 되고 사실 도로에서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가 오류가 없는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없는가, 수만 킬로, 수십만 킬로 자동차를 주행을 했을 때 또는 혹한 상황에서의 자동차 주행 성능들을 테스트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지 않고 있거나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애플카의 9월 출시보다는 애플카의 테스트카 버전 정도가 9월 달에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조금 더 가깝다. 현실적으로 일정상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급등이 나왔으면 그 이슈는 이슈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 그룹 전체가 조금 올랐죠. 그중에서 뭐 LG 이노텍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가 잡았고 어떻게 본다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하락은 내가 감내할 만한 단가로 매수를 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버텨보실 수 있지만 따라가는 매수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또 나의 매수가가 높으니까 그 구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직까지 9월에 시중 출시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관련돼서 테스트카 정도도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슈는 이슈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돼서 오늘 LG 관련 그룹주들이 모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단발성 이슈에 그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애플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설레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 워낙 다른 부장님들은 네. 뭐 계속 이야기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맞아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옛말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증시에서는 이상하게 좀 이런 소문들이 돌다가 결국은 또 현실화되는 그런 그래요? 상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뭐 이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뭐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뭐 그래 만들어졌구나 나왔구나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사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가는 뭐 지금까지 계속 기대감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아마 저 산꼭대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네. 하면 나오는 재료기 때문에
LG 관련된 종목들 만약에 괜찮다 기업적으로 그렇다면 하나의 뭐 보너스 정도의 재료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미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실적도 잘 내고 있었고 기업이 네. 탄탄한 기업인데 이런 이슈까지 붙으면 더 잘 갈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LG전자가 우리 우량주가 거의 IMF 2008년도 이후에 상한가를 LG전자가 기록한 것을 거의 한 10년, 12년, 13년 동안 본 적이 없으실 텐데 그렇죠. 12월 23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 기록한 게요. 애플카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85,000원에서 19만 원까지 정말 시가총액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00%가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이슈를 보여줬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12월 달, 1월 달 애플카 이슈로 다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19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40%가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또다시 애플카 이슈가 부각되는 것인데 사실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된 뭐 기술 개발하고 있다. 이런 블룸버그의 통신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출시가 2025년에서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특정인에 대한 분석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그런 전망을 냈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사 내용으로 조금 더 빨리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자, 바닥에서 다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LG전자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본 종목이 11만 원, 12만 원 구간 과거에 19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그리고 4중 바닥 영역대 우리 조정받으면 거기서는 손절 잡고 공략하셔도 된다. 하지만 지금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과거에 애플카 이슈로 19만 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슈와 모멘텀이 소멸되자 마이너스 40%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부각돼서 주가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바닥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놨다가 이슈가 부각되면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싸게 잡았던 물량을 비슷하게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의 애플카 뭐 조기 출시에 대한 그런 전망이 정말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권 뉴스의 그런 보도로 인한 뭐 주가의 부양은 우리가 뭐 사실은 좀 의미 있게 보기는 어렵다. 의미 있게 보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이슈, 뭐 대형주도 이슈만으로도 100%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 실제로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 고점의 추격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LG전자 기준으로는 11만 원, 12만 원 구간 네. 매수 기회 노려보시고 안 주면 내 종목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 LG전자 좀 무거운 종목인데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이 이슈로 종목을 좀 다뤘던 분 없으신지 궁금한데 저기 저랑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조용히 계시길래 부장님 저희 다뤘던 종목 있잖아요. 네, 6월 달에 제가 서울경제TV에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월 30일 월요일 날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이 이제 그 5월 달이죠. 그렇게 된다면 5월 1일, 5월 30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월 1일 날 LG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창 여태까지 말씀을 드려왔던 게 메타버스라는 업종 안에서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산업 안에서 그리고 반도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면서 디스플레이도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카메라 모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LG이노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상승률이 오늘 상승률을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약 80% 가까운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 또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TOF 3D 센싱 모듈이라는 것이 애플 13 시리즈 전 모델에 탑재되는 그러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렉트 3D 센싱 모듈 관련된 개발 MOU 체결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휴대폰에만 들어가던 이 카메라가 이제는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메타버스를 구현해내는 새로운 XR 기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전장 부품 쪽으로 카메라 모듈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하면 기승전 LG 노텍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본다면 애플카에도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차로 나올 가능성이 결국 있기 때문에 LG 노텍의 주가도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남게 됩니다. 미리미리 25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내 매수 단가가 나의 손익분기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하지. 25만 원 있는 단가인 분들은 30만 원이 깨져도 그래도 여기가 바닥이니까 다시 횡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좀 보면서 22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나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면 또 매도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3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혹은 그 이상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꼭 손익분기점이 깨지기 전에는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해보시는 빠른 매매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본다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빠른 대응을 눈치껏 잘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개인별 매수 단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